어떤 사람한테 뭐 치료 얘기도 했더니 아이고 치료는 무슨 내가 다 알아. 있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치료 얘기하면 안 돼요. 가만히 내비둬요. 악화되지 않게. 그리고 딴 데 가서 악화시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 그러나 최소한 내가 악화시키지는 말아요. 내 배우자가 됐던, 내 아이들이 됐던, 또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됐던, 또는 가족뿐만 아니라 내 친구가 됐던 누가 됐던 제발 악화시키지는 마세요. 내가 악화시키지는 말아요. 벌 받아요 나중에. 왜? 본인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중증심리장애인 사람 제가 얘기하죠. 제가 외도 얘기할 때 흔히 많이 써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될까요? 자, 외도를 했다. 그러면 외도한 사람 중증심리장애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중증심리장애 관계중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섹스 중독도 마약 중독도 조울증도 관계중독과 같이 중증심리장애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당부를 해요. 왜? 아직은 하나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거든요. 하나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치료해라 뭐해라 이거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치료가 필요성, 즉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필요성을 느낄 때 나에게 혹시라도 이야기하면 내가 나름대로 이런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때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때 치료 언급 한번 하는 거예요. 선택은 물론 당연히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 전에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이 중증심리장애인 사람들에게 자꾸 무엇인가 조언을 하고 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강요를 하고 그러면 중증심리장애가 위중증심리장애로 악화돼 버려요. 위중증심리장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중증심리장애 되면 제가 이 마음 치료 가지고는 안 돼요. 정신치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10배 이상이 더 들어가고요. 마음 치료할 때 비용보다 10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해요. 악화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회복되는 거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5년 이상 10년 이상 걸려요. 악화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노력해야 될까?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중증 심리장애 있는 사람들이 치료하는 기회가 언제 오느냐? 죽을 때 와요. 죽음의 위기에서. 진짜 생명이 죽을 위기에서 한 번 온다니까요. 생명 위기에서. 그런데 과연 이걸 선택을 하겠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가진 걸 가지고 이제부터는 신나게 살자로 문제가 하나 딱 해결되면 이제부터는 더 신나게 살아요. 그러다 죽을 때가 딱 되면 뭐라 그래요? 위기가 딱 오면은 어차피 이제 끝났어. 그리고 확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중증 심리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악화시키지 말아달라.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외도를 했다. 그럼 외도한 사람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이니까 악화시키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지금 해서 기고만장을 하던 가만히 두세요. 그리고 빨리 나를 회복해 놓으세요. 왜? 내가 회복이 돼서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면서 안정을 딱 만들어 놓고 스트레스 1도 주지 말고 안정을 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버릴지 말지. 왜? 내가 무너지고 내 아이들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회를 가지세요. 최소한 가정은 안 무너집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사람이 밖에 나가 범죄 저지르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내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입히거나 뭘 한다? 그럼 그때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끊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끊으면은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소송하고 이혼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좀 편안해지면 내가 중증심리장애 말기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는 인생은 상상을 제발 아이부터 버려달라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혼하면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이혼을 했다. 그럼 부탁이니까 인생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내가 뭐라 안 해요. 근데 자기 인생 살겠다라고 아이를 위한 희생, 내 인생 전부를 아이한테 때려낸다 그러면 아이 양육해도 돼요. 왜? 자기 인생을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내 인생은 살아야 돼. 즐겁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발 부탁이니까 아이는 버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 양육하면 안 돼. 아이 인생이 다 날아가요. 아이 인생을 갈아가지고 자기 인생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아이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됐던 중증심리장애든 부탁이니까 일단 다 필요 없어요. 배우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나부터 빨리 둘 다 마음 문제 발생됐으니까 내 마음 문제를 해결을 해놓고 회복을 해야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가정을 보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내 배우자를 딴 사람으로 앉히든 없애든 그렇다고 내 가정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당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10,000명에 1명이 아니에요. 10만 명에 1명. 외도가 발생된 사람들의 10만 명에 1명이 마음치료 할까 말까요. 왜? 자기들이 알아서 다 안다니까요. 자기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은 엄청 쉽거든요. 편안해지는 거는. 편안해지면 쉬워요. 왜? 회복할 게 없으니까. 회복할 게 없으면 쉬워져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아니 더 최악으로 만들어요. 내가 다 알아로. 그래 내가 조금만 알고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한마디로 해서 인생 파괴를 하는 파괴 전문가들한테 쏘가가지고 속은 게 아니에요. 지발로 찾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기가 결정한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지거든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노력 하나하나. 지금 예를 들어 영상을 보고 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무너지면 덩달아서 내 아이들이 무너져요. 난 아닌데요. 자기를 합리하고 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3년 후, 5년 후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5년 후, 10년 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무너지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지금 당장 안 왔으니까. 그래요. 지금 당장 안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편하잖아요. 안정되어 있는 것 같고 편안하고 즐거우니까. 그래서 때 되면 위중증심 이장으로 갈 테니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수 더 떠요. 내가 이제 전문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구해줘야지. 뭔 뜻이에요? 쉽잖아요. 쉬워요.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위기는 꼭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위기인지를 모르잖아요. 뭐가 기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지금 현재 마음 문제, 외상 트라우마 같은 중증심리장애든 회복과 행복에 관련되는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딱 놓치면은 그 다음에 기회는 위중증 심리장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와요.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하던 것보다 수백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수백 배 비용이 필요하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왜? 악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외상 트라우마에 고통을 받던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7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요즘 가끔 저한테 와요. 뭐라고 옵니까? 그때 제가 치료했었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상담도 했고 종교에도 빠져갔고 뭐도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긴 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별 소용없더라.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타인이 악화돼 버렸어요. 자기도 악화됐지만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때 당시에 배우자가 위중증 심리장애로 가버린 거예요. 중증 심리장애가 아니라. 그렇게 최악으로 악화되니까 내가 이제 뭐 감당을 못하니까 다시 옵니다. 7년, 3년 전이에요. 왜? 비용이 어떻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때 당시는 지금의 비용의 절반이었어요. 비용의 절반이었고 대신 노력을 좀 더 길게 했어요. 기간이 좀 더 길었어요. 그런데 줄이고 비용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 치료를 회피를 한 사람이 있어요. 상담은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메일로 상담한 사람, 뭐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회피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옵니다. 다시 와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말은 똑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돌아갑시다. 회복합시다. 복구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복구 불가능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회복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내 아이 의미관계가 잃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말로는 안 하랍니다. 의미관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 잘 안 되실 겁니다. 또 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세산 다 날라갔어.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이혼하면 어쨌든 재산이 반절로 줄어드니까. 근데 또 이게 가지고 막 쌈북질 하느라고 그러니까 재산이 반토막 됐어. 근데 거기에다가 뭘 했다가 사기당하고 뭐 당하고 이래가지고 이 재산이 거의 없네? 재산 다 날라간 거예요. 뭔가 그러면 재산은 노력하면 회복하면 돼요. 그러나 인간관계는 한 번 끊어지면, 한 번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불가능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남은 게 아직 있으니까 돌아갑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하려고 왔어요. 뭐 어쩌고 이렇게 해요. 근데 조금만, 제가 하루만 더 절대 안 옵니다. 왜 그래요? 딱 그 하루가 기회를 상실시키는 기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습관을? 파괴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 그때는 맞아요. 내가 이거 필요해서 내가 가서 상담을 해서 선생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내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지라고 했는데 이 문 열고 나가서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까먹어요. 그리고 피하는 합리화 정당화가 이미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할 때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메일로 저한테 요청을 해서 상담하신 분들 계십니다. 저는 그게 제 마지막 메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냅니다. 제 마지막 메일이에요.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기회. 마지막 메일이에요. 그 다음에 오잖아요. 치료 쉽게 결정 못합니다. 왜?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이거 안 하면 나 죽어 라는 이 개념이 아니면 치료 절대 시작 안 합니다. 치료 시작 안 해요.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도 치료 시작 섣불리 못해요. 왜? 자기를 파괴시켜가지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이미 한 번 기회를 버리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한 번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한테는 마음 상담 맨 마지막에 하는 곳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왔을 때 제가 이메일로도 답변 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상담도 진행을 하고, 그런데 그때가 그 사람에게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상담 안 합니다. 몇 년 후에 엄청 큰 걸 잃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해서 또 시작합니다. 쉽게 선택 못 합니다. 왜? 이미 자기는 기회를 버리는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과거에 그때 왔었는데 뭐 했는데, 제가 옛날에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치료하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절대적인 필요성, 잃지 말아야 될 거를 너무 많이 잃은 분들이에요. 더 이상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회복을 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를 해요. 잃은 건 어떻게 하냐. 시간, 그 다음에 시간, 돈, 노력, 이거 낭비는 됐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대부분들은 자기를 파괴해서 편안해지는 습관, 즉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습관이 이미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이 됐던 제게,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전화 상담 안 하잖아요. 어차피 전화 상담은 의미가 1도 없거든요. 전화 상담 안 해요. 근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고 뭐하고 해요. 전화 한 번 해가지고 번호 누르고 통화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노력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본인한테 치료 기회가 사라졌어요.
치료 기회가.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직원에게도 얘기를 할 때도 전화 받을 때도 이게 내 마지막 전화예요.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절박함의 마지막 전화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받으라고. 모르면 그냥 선생님한테로 메일 보내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랬다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안 보여. 아니 모르는데 뭘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외상 트라우마, 중증 심리장애 죽었다 깨나도 내가 해결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자가치료뿐만이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습관 문제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습관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파괴의 습관을 갖고 파괴하면 자기 자신을 타인을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행복했다고 느끼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볼 땐 심리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가까운 상담실이나 뭐 강연이나 뭐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어떤 분들은 중증 심리 장애입니다. 즉 회복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외상 트라우마에 의한 아직은 중증 심리 장애입니다.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남아있는지 두 개가 남아있는지 세 개가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위중증 심리장애다 딱 그러면은 제가 일단 말을 돌립니다. 치료 안 하는 방향으로. 왜? 그분들 기분 나쁘게 하면 여기 폭파되거든요. 위중증 심리장애는요 건드리면 뒤져요 그냥요. 저도 무서운데 무서워요. 건드리면 안 돼. 왜? 그거는 정신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기부터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합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요. 그래서 치료 얘기 1도 안 합니다. 결국은 치료 안 하게 스스로가 치료 안 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대신 꼭 정신과 한번 치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설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신과 가라고. 그때 나 정신병 하는데 그럼요 알죠. 그런데 그래도 살아가려면 정신과 약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설득을 하고 앉아있어요 제가요. 왜? 그래야 제가 살거든요. 그 사람 치료가 중요한 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위중증 심리장애 이 정신병증 이거 모르면 이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하는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좀 지나서 좀 편해지고 내가 다라는 순간 내 인생 다 날아갑니다. 내 인생 날아가는 건 좋아. 그런데 내 아이들 인생을 도매급으로 끌고 가잖아요. 안 그러면 못 견디거든요.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